두 번째로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이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로자의 특이점을 봤었을 때는 직장 내 성희롱이 근로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고용상 성차별과 다르게 채용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시정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피해자에 대해서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 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이 남녀고평법에 어떤 그런 조치 의무를 하도록 사용자한테 의무가 지어져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그리고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했었을 때 그때 사업주가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미행하지 않았을 때 시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의 제척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리한 처우는 계속되는 처우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으면 그 종료 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은 계속되는 처우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근로자가 요청을 했었을 때 사업주가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사업주가 조치를 했는데 부적절한 조치였을 경우는 그 조치일로부터 6개월, 혹은 조치를 하지 않은 날로부터 6개월이 기산이 됩니다. 시정이익 판단은 아까 고용상 성차별이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이랑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드리면은,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남녀고평법 제14조와 14조의 2에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요건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진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명시적인 판단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피해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을 사업주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로 요청을 하든 서면으로 요청을 하든 그런 요청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사업주한테 도달하는 것까지 요건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주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야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에 이제 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조건이 모두 다 성립이 되어야지 되는데, 여기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나 사업장 사정이나 피해 근로자 보호나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의 관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불리한 처우와 관련해 가지고는 남녀고평법 제14조 6항에 있는 1호부터 7호까지의 내용을 사업주가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남녀고평법 제14조 2에 있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이 불리한 처우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리한 처우에 관한 그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은, 불리한 조치와 문제 제기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그리고 불리한 조치의 경위와 과정, 그리고 불리한 조치 사유가 원래 존재한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불이익의 정도와 관행, 그리고 여타 사항과의 형평성,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제 신청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불리한 처우가 있었거나 적절한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될 때는 시정명령이 발동이 되고요. 그래서 차별적 처우를 중지하라라고 해서 어떤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직 복직을 하라라는 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청사항이나 차별 시정 신청 취지, 그 다음에 사업장 사정,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배상 명령 같은 경우에는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한 임금액이나 정신적, 육체적 치료비, 심리 상담료 등에 대한 실비적인 변상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고, 뭐 성과나 교육 훈련 기회 제한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받지 못한 뭐 임금상의 어떤 금품적인 부분을 그 배상 명령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